반갑습니다. 과탐의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대우입니다. 예, 펜타스 과학의 원장 김기현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이 올라가면 이제 거의 기말고사, 애들이 기말고사가 언제까지? 12월 중순 일반적으로 좀 빨리 20일. 보는 학교는 뭐 11월 말에 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방학 특강 같은 거 1월에 시작을 하냐면 20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브날, 회사 이브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항상 학원과 함께. 여기 또 있네. 개강. 우리 저기 국어 선생, 내가 아는 국어 선생님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개강을 하는데. 개강하죠. 올까 애들이? 지들이 크리스마스. 근데 그 선생님은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 선생님이에요. 아유 고3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날 놀고 싶지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제 수능은 끝났고 이제 24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 24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학습 전략을 짜서 대비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지금 통합형이 2년 차인데 2년 차를 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가진 것 토대로 밑에 후배 학생들은 또 어떻게 물리나 화학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또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네, 물리 교과는 뭐 늘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물리 아마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물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기말고사 때 뭘 보냐면 역학 다음으로 중요한 파동 파트가 시험 범위예요. 기말고사. 이 파동 파트를 갖다가 탄탄하게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거기서 막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파동 파트를 갖다가 남들보다는 적어도 한 달이라도 빨리 수능 준비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집중해서 공부를 해놔요. 자기는 수능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동은 일단 개념이 중요하니까 뭐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이라는 크게 4가지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제일 어렵게 나오는 데가 항상 굴절이니까 그 부분에 좀 포인트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제가 보기에 요번 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굴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만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전반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겨울방학 때부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역학에 치중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파동, 그 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역학을 변형시켜서 전기를 만든 거고 역학을 변형시켜서 파동의 파트에 식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 전부 다 역학에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역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개념, 용어를 제발 띄엄띄엄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이 뭐니? 라고 물으면 팍 주는 거요 라고 자꾸 얘기해요. 힘은 그게 아니에요. 물리에서는 운동의 빠르기나 방향을 바꿔주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하면 힘이 작용한 거고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겠죠? 네. 운동 방향이 바뀌면 힘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런 게 변화가 없잖아요. 없었죠, 그죠. 근데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항상 식만 외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좀 개념 위주로 차분히 공부를 해나가고 가급적이면 그래프로도 표현해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고 물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 역학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중에 전기와 파동은 정말 수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전기는 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그닥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가 내용이 끝이에요. 전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파동은 이제 뭐 상대성 이론 이외에 그 광전효과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만 좀 집중적으로 봐줘도 사실 물리는 아마 모의고사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맞았던 점수랑 막상 수능을 봤을 때 맞는 점수가 크게 변수가 없는 교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지구과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문이 어렵다든지 표나 그래프가 약간 뭐 자료가 이상한 거라 생소한 것들이 딱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럼 애들이 아예 손도 못 대니까 늘상 보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충돌을 해도 뭐 이렇게 한번 충돌하고 이렇게 한번 맨날 과정이 똑같아요 그냥. 근데 그것만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적어도 수학 문제 풀듯이 두세 번 이상 반복해주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역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되고 네. 전기는 저절로 수월하게 볼 거고 파동도 나중에 뭐 그거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의 치중을 겨울방학 진짜 원장님 얘기는 난 물리하고 싶어. 진짜. 물리가 제일 쉽게 나온다고 근데 제가 물리가 왜 제 선택지가 정리하고. 제일 어쩌요. 쉽다니까요. 물리 뭐 쉬운 교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하고 싶어. 내가 학생이라도 재밌을 것 같아. 교과예요. 예. 근데 막상 하면 안 풀리나 봐. 제가 해봐도 안 풀려요. 뭐 안 풀리는데 어떻게? 전기 안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통합과학 하려고 문제 막 풀면 전기 어렵죠. 검사 받으러 가요. 내가. 거봐 어렵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화학 되게 어려워요. 중간반에. 아주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은 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험생들이라든지 2학년들도 이제 화학을 배우잖아요. 3학년은 당연히 수능 때문에 예. 해야 되는 거고. 2학년 지금 기말고사인데 이제 제일 킬러 중에 하나인 중화 반응 네. 시험 볼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고3 된 애들 말하는 예, 거죠. 고3 된 친구들. 예.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 애들한테도 이제 고3 되는 같이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전보다는 방학 때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교재 자체를 약간 다시 조금 일부를 수정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했던 패턴대로 하면 지금 뭘 예상하는 거 별 의미가 없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개념 부분을 겨울방학 때 다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일본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학생 중에 뭐 몇 명이 만점을 이미 맞았고 네. 물론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넘사벽 네. 친구들이기도 했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가 사실 분당지역 친구도 아니에요. 네. 약간 거리가 있는 데서 2년째 저한테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일반고예요? 예, 일반고입니다. 근데 그때 2학년 처음 됐을 때 원장님이랑 상담했을 때 수도권 잘 모르는 대학? 그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신 게. 근데 올해 그 친구가 고3이 돼요? 고3이 시험을 봤죠. 시험 봤죠. 아, 봤어요. 1등급입니다. 오. 화학이. 오, 잘 됐, 진짜 예, 잘 됐. 기특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딴 거를 한 거는 거의 없고요. 네. 거의 기출과 그다음에 응용 문제 해봐야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울 때까지 풀렸어요. 이게 외우라 그러면 또 우리 또 학생들이 1번에서 2번에서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아니고 네. 풀이 과정을 암기할 정도로 시험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평가원 문제를 뽑아서 올 1년치 6회치를 쭉 풀렸거든요. 근데 본인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한 거라서 엄청 잘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생명도 진짜 대단하다. 예, 생명도 이 방송에서 바보라 그러네요. 생명도 그랬는데 화생을 전부 다 거의 1등급 아니면 2등급 앞쪽으로 커트라인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맞아왔어요. 근데 생명도 잘 봤어요. 예, 생명도 잘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일저울이야. 걔는 원래 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영어는 애초에 애초에 1등급이었고 수학도 1, 2등급 뜨고 하니까 근데 과탐이 안 수시를 됐었거든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 수시 지금 어떻게 아직 제가 진행하고 아마- 있는데 제가 아마 쓰라고 해서 성대에서 성대 2대 이번 주에 여학생이구나. 네. 여학생이 과학을 이렇게 잘한다고? 네, 근데 저는 그 처음 친구 올랐을 땐 보고서 잘 못했었는데 진짜 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하죠. 그때 생기부 보고 이거 뭐가 어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기부에 쓸 데가 없어요. 네, 그랬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그 친구 한 거는 시킨 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성실했고 원장님이 아실 정도로 성실했고 정말 성실했어. 네. 근데 지금 뭐 문제를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사후학방문이고 뭐 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향후에 고3이 된다면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요즘 뭐 고3 때 인강만 들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예. 뭐 본인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칼같이 30분 재고 카운팅하고 매주 그렇게 모의고사 하고 예. 완강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강제적인 부분이 없으면 네.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강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강에서는 하는 말인데 현강에서는 하는 말인데 인강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들이. 아니 윤쌤 차라리 화학 공부는 이렇게 하라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까 그 학생 화학을 좀 힘들어했다는 게 이번에 네. 수능에 화학을 만점 받은 걔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은 더 좋은. 그 친구는 정말로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절 찾아왔어요. 아 왜요? 왜 찾아가? 뭐 찾아와서 계속 질문. 질문하고. 화학을요? 네. 야 이거 수학도 아닌데? 그 질문하고 고3 때는 좀 덜했는데 고2 때부터 그렇게 했고 또 저한테 항상 걔가 시작한 거는 정말 시중에 정말 쉬운 문제집부터 시작했어요. 완자, 개념풀. 그래요? 근데 처음에 개념풀 완자조차도 못 풀었어요. 고2 때.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기출문제를 받아가고 다른 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사설 문제나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기출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풀었고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항상 그 쉬는 시간을 보면 패드를 갖다가 수학이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계속 푸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패드에다가 맞아. 쓰고 나면 진짜. 다시 지울 수 지우고 있잖아요. 또 풀고 네. 지우고 또 풀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건 잘하던 아이가 아니었고 힘들어하고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능에 만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3점대 후반 정도 내신이, 예, 맞아요. 그럴 거예요. 이게 분당 지역이 아닌데. 아닌데도. 분당 지역은 아니고요. 네, 근데 아니 화학만 놓고만 보더라도요. 네, 근데 생명도 잘 봤으니까 얘는 네. 두루두루 열심히 한 거죠. 이게 이거는 우리가 항상 했잖아요. 제발 과탐 좀 신경 쓰라고. 과탐에 관심 좀 가지라고. 네, 관심이 있어요. 저희가 입시 방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심이 정말 있고 자기가 정말 이거를 좋아서 이렇게 만점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한결 편해지니까 이제 수시도 잘 보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요.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달라요. 화학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문제집 보고 요즘 해설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못하는 분을 찾아가서 그거와 다른 더 빠른 더 정확한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고3 되면 네, 고3 이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리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의 뒷면에 해설지가 이해됐다고 자기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독특한 방법이더라도 쭉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어떻게든 단축할 수 있으려고 계속 반복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프 칠 때 보면 똑같은 자리를 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똑같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똑같아요. 하죠.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자기가 풀었던 거 또 풀고 풀었던 걸 또 풀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 풀면 자기가 아는 문제라고 안 풀어요. 답이 기억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답이 내가 기억나. 답이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네. 풀이의 과정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네, 계속 네. 푸는 거지 누가 네, 답을 네. 기억하랍니까? 아이들이 뭔가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바꿔서 풀란 얘기예요. 주관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보면서 내년에 제가 어떻게 할지 좀 감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의 성공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봤던 애들 중에 30% 40% 가까이는 1등을 맞아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떨어진 친구들도 있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다른 대책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열심히 했던 친구가 뭐 지금 뭐 사설을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이러는데 평가원 문제만으로도 열심히 했던 친구가 1등을 맞아왔고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제가 좀 잡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원장님도 아시지만 그 욕설이 난무하고 막 이러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9월 이후에 제발 그 사설 모의고사 좀 풀지 말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사설 모의고사 푸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9월 이후에 그걸 왜 절대 풀면 안 돼. 그냥 계속 교육형 모의고사 맞아요. 평가원 의사. EBS.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만 한 3년치 거만 풀어봐. 그러니까 사설 푼 애들은 진짜 제가 답답해요, 딱 그 허락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 평상시에 만점을 그냥 받았던 어차피 계속 맞는 애들. 그냥 재미없는 애들 기존 문제가 그런 애들은 새로운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 빼고는 네. 사실 1등급 맞는 맞아요, 친구들도 맞아요.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걔들은 저도 이게 전화했는데 몇 점이니? 그랬더니 저도 혹시 망했을까봐 그냥 의대를 지원한 애들인데 만점인데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당연하듯이. 그냥 뭐 아우, 다 맞죠. 재미없어. 다 맞았는데요? 그래서 그래 끊어.
근데 그런 놈이 그러니까 두세 놈 있으니까 음. 저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걔들은 일단 망치지 않았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친구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보다도 어렵게 나와도 걔들은 뭐 예, 변함없이. 그러니까 넘사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시판 보시면 거의 뭐 고인물,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 화학에 워낙 넘사벽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현역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 전부 현역이거든요. 학교 충실히 다녔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제대로 받고 화투 그랬던 친구들이라서 저는 뭐 제발 좀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쉽게 갈 수 있는 이제는 고3이니까 네. 돌아가지 말고 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원장님 좀 고3 9월 이후 사설 좀 풀리는 아, 제발 풀지 마세요. 아 진짜로 교육청 아니 평가원하고 EBS하고 다 그렇게 아니 대놓고 EBS 때 50% 연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한 걸 어려운 걸 힌트를 전부 다 줘도 본인들이 마음 고적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뭐 학원에 맨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받기 위해서 1년을 허비하면서 거기 학원을 다니면 난 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다 한참 안 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거 결국에는 한 친구들은 계속 9월 이후에는 자긴 자신감을 갖다 업시켜야 되는 단계에서 계속 나는 왜 이걸 못 풀고 앉아있지? 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에 계속 휩싸이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그건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뭐 또 예비 고3 학생들에 대한 어떤 좋은 말씀들 들었고 이제 또 고2 학생들도 이제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이제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고1 예비 고1 되는 통합과학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학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있고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지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방송 시간에는 좀 원장님하고 윤 선생님이 이런 부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과학 등급 올리는 그런 좋은 방법도 좀 많은 또 얘기를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수능 오늘 2023학년도 수능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예. 이제 뭐 또 수시도 아직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다 끝나면 정시도 해야 되니까 절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희망을 가지시고 좀 수능 고생했잖아요. 좀 너무 고생했죠. 여행도 가고 좀 쉬실 때 좀 쉬시고 좀 여유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습이 안 돼갖고. 아무튼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제가 이번 수능은 다른 해보다 안타깝죠.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